우리 시니어 여러분,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평생을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사정상 지금은 내 집 없이 월세로 지내시는 시니어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2026년 현재 물가로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부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은 다 챙기면서 정작 내가 낸 월세에서 수백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정보 모르고 지나치면 1년에 최대 170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 됩니다. 2025년을 지나 2026년에 들어서며 정부가 무주택 시니어와 서민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복잡한 서류 없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우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전국적인 월세 가격은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평균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선호하는 병세권, 즉 병원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월세는 부르는 게 깝힐 정도로 올랐죠.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월 70만원, 80만원 나가는 월세는 생활비를 반토막 내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못 보는 시니어가 많았지만 2026년부터는 적용 범위와 금액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세를 내고 계신데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수백만 원씩 그냥 기부하고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들어갑니다. 이번 2026년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전에는 750만 원까지만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매달 80만 원 넘는 월세를 내시는 분들도 전액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공제율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제는 내가 낸 월세의 17%를 세금에서 통째로 깎아줍니다. 예전 12%, 15% 하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한 달에 월세로 8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이면 960만 원이죠? 여기서 17%를 적용하면 무려 163만 2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뺄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한 한 달치 연금보다 많은 돈이 클릭 몇 번에 생기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질문하십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공제를 받나? 혹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되나?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김 어르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이 없고 아들과 함께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계약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죠. 이럴 때 예전에는 아들이 소득이 높으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세대원인 어르신이 소득 있고 실제 월세를 부담한다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은퇴 후 소액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월세 내역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내가 낸 돈을 당당히 돌려받는 것이니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방의 아주 작은 시골집이라도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아쉽게도 이 혜택에서는 제외됩니다. 둘째,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가끔 집 주인이 월세를 깎아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는 대항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셋째,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 17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한 세무서 방문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기계 조작이 서투르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신고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를 보냈다는 이체 확인증입니다. 요즘은 은행 앱에서 월세 이체 내역서를 따로 뽑아주니 그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서 같이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무주택 시니어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는 한도 1,000만 원, 공제율 최대 17%로 역대급 혜택입니다. 1년에 최대 170만 원 가까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설마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에 포기하는 순간 그 돈은 국가 창고로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부터 성실히 세금 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복지와 혜택을 꼼꼼히 챙겨드실 때입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고기를 한 번 덜 먹고 손주 용돈 줄 때 망설였던 그 마음을 이제는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월세 공제 외에도
2026년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통신비 감면, 의료비 추가 공제 등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우리 부모님께 설명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쉽게 풀어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원동력이 됩니다.